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이제 실제로 조색하는 이제 훈련을 하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조색하기 전에 뭐 선생님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색을 왜 해야 하는가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색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건 계속 얘기할 거야. 암기할 때까지. 자, 무채색과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암기 과목이 아니라 조색을 하려면 그 조색을 하는 데 있어의 재료인 색에 대한 기본적인 그 색의 특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색은 무채색과 뭐로 되어 있다? 유채색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었죠. 예. 자, 유채색은 또 세 가지로 나눕니다. 색상과 그 다음에 뭐예요? 명도와 그 다음에 채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우리 앞 시간에 이제 색을 칠해보고 또 말려보고 하는 기본 이제 훈련을 했는데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실제로 조색이라는 걸 해볼 거예요. 자, 뭘 해본다고요? 조색. 자, 조색이라는 것은 음식을 만드는 거죠. 색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보고 조색하기와 또 안 보고 조색하기, 뭐 이런 거예요. 보고 조색하기는 요리로 보면 어떤 음식 주고 뭐가 한번 맛봐봐 그러고 나서 그거 똑같이 한번 만들어봐. 이게 바로 보고 조색이고요. 안 보고 조색은 야, 나 무슨 조폭 떡볶이 먹고 싶어 그러면 안 보고 그 조폭 떡볶이 발음 이상해. 조폭 떡볶이 맛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조색 훈련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색을 만드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직업도 있어요. 조색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이전에 이 조색의 목적은 색을 모아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이거 계속 얘기하지만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색감을 갖는 거지. 조색의 기본 원리를 갖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선생님이 그 여러 가지 조색을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이제 처음 몇 달 전에 이제 그 그라비아 잉크라는 걸 이용해서 그 샤시 같은 데 흠집이 나거나 이렇게 하면 그거에 이렇게 마카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칠해 가지고 그 부분을 이렇게 색을 이렇게 보정하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회사에 그 조색을 하시는 조색사가 갑자기 그만두셨대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거기 사장님이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조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력이 필요하고 그 재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정말 많이 급해 하셨어요. 제가 가서 섣불리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해본 적이 없는 분야인데다가 또 저도 금액을 받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참 해줘야 되나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어쨌든 너무 이렇게 급해 하시고 도움을 청하시길래 갔었어요. 제가 갔습니다. 봤더니 이제 우리가 하는 그 포스터 물감이 아니라 이 잉크인데 그건 이제 이렇게 양을 넣어서 조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크 양을 이렇게 따라서 근데 결코 쉬워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양을 해놓고 그걸 또 칠했을 때 말랐을 때 주변의 색과 또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까지 다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다행히 이제 선생님이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색기를 또 들고 가서 측색기를 통해서 이렇게 측정하면서 선생님이 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장님이 너무 고마워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급해서 이제 조색사를 뽑는다는 공지를 했더니 뭐 컬러리스트 자격증을 딴 사람들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좀 왔었대요. 근데 자격증을 딴 친구들인데 해보라니까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 하다가 그만두고 뭐 어떤 친구들은 하다 도망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오셔서 한 번에 그렇게 해 주시니까 너무 도움 많이 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저를 자랑하는 거죠. 그죠? 근데 저도 사실 자신이 없었지만 저는 기본기가 탄탄해요. 그러니까 색상과 명도와 채도라는 그 각각의 어떤 속성, 색의 삼속성도 잘 이해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사용되고 있는 각각의 우리 이 색료들의 어떤 특징. 그러니까 백종원 씨가 좋은 요리를 할 수 있는 것은 각각의 재료들의 특징과 그들의 맛, 상관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 조색 훈련을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색을 빨리 만들어서 시험 보고 어쩌다가 나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시간보다는 정확하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알아가는 그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공부하고 떨어졌다가 이제 선생님한테 와서 배우는 친구들, 학생들 보면 그런 부분들이 훈련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냥 뭐래더라 그냥 선생님이 막 뭔가 만드는 걸 보여준대요. 왜 그런지 설명도 없이 그냥 현란한 퍼포먼스를 막 보여준대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기가 죽는다는 거야. 우리 퍼포먼스 하는 거 아닙니다.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색을 뭐 하는 거죠? 조색을 통해서 이해하고 속성과 색들의 특징들을 뭐 하는 데 있다?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고 주지한 상태에서 훈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조색 훈련의 첫 번째는 먼저 색상 조색하기입니다. 명도와 채도, 이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색상은 색상 차를 보는 거고요. 명도는 명도 차를 보는 거겠죠. 채도는 채도 차겠죠. 명도 차라는 것은 밝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랑 이제 강의하거나 할 때 명도는 좀 밝아요, 어두워요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채도는 잘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즉 선명하냐 탁하냐 또는 높냐 낮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색상은 색상 차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빨강일 경우에는 노랑이 보여요, 보라가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온리 색상만 볼 줄 알아야 돼요. 명도와 채도를. 그러나 얘네는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들도 사람 볼 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모만 보고 그 사람이 어떤지 알면 안 되잖아. 그 사람의 내면에 그 사람의 경험, 삶, 그 사람의 성품, 인격 이런 걸 봐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색상과 명도와 채도는 하나지만 그걸 분해해서 볼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컬러리스트로서의 기본을 갖출 수 있어요. 그래서 조색 훈련의 기본 목표는 색을 분석하는 데 있고, 색상, 명도, 채도를 즉 따로따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하고, 이 시간에는 뭐에 대한 훈련? 색상만 조색하는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을 통해서 이 색상 어떻게 조색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 오늘 색상 조색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했듯이 기본적으로 조색이라는 것은 색상과 명도와 채도를 여러분이 동일하게 색료를 가지고 만들어 보는 그런 훈련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명도와 채도는 작업하지 않습니다. 오늘 작업하는 것의 제목이 뭐라고요? 색상 조색하기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색상 조색하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색상 조색하는 훈련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교육원에 와서 직접 강의를 할 때는 절대로 이런 말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것에 비해서 좀 밝아요, 뭐 어두워요 이런 말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밝아요, 어두워요는 명도에 관련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선생님 선명해요, 진해요, 탁해요 이런 말도 그러니까 나중에 할 거예요. 그 말은 지금은 색상 조색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밝아요, 어두워요, 선명해요, 탁해요, 진해요 같은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원에서 그런 말을 하면 선생님이 벌금 1,000원씩 받아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실 때도 마찬가지야. 자꾸만 명도와 채도를 보려고 하는데 지금은 온리 색상만 보는 훈련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색상과 명도와 채도를 세 가지를 다 조색할 건데 지금은 색상이라는 놈이 어떤 건지만 이해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명도, 채도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시간에는 온리 색상만 어떻게 맞추는가를 배우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번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OR, 자 여기 보시면 OR이라고 써 있는 것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원생 얘기하는 거죠. 자,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요 밑에 보면 번호 있죠. 2번, 6번, 10번, 14번, 18번,
23, 28, 31, 34, 38. 요 번호는 무슨 번호라고 했죠? 바로 색종이의 번호라고 했었습니다. 자, 색종이를 보게 되면 뒤쪽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 번호가 있다 했었죠? 자, 여기 보면 2번이라고 되어 있죠. 2번.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쭉 가셔서 뒤에 보시면 뭐 몇 번이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EV라고 되어 있죠. 그죠? 네, 요 번호를 무엇을 이용해서 자, 빵빵자입니다. 자, 우리가 작업하는 애들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보러 갈 때도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연습할 때는 연습하는 거에 크기가 있는 것이고 시험 보러 가면 또 시험에 맞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러면 이 빵빵자를 가지고 재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보면 18은 넘으면 딱 맞아요. 19 정도가 지금에서 맞고 20은 넘고 그러니까 19 정도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2번인 애를 찾아서 그 2번 뒤에다가 펜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 19번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1.9cm야. 걔를 가지고 뒤에다가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네모를 치고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자, 자를 때도 여러분 웬만하면 이 시험지 위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런 이면지가 움직이면 어떻게 하라 그랬지요? 선생님이 자,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었습니까? 이렇게 붙여라 라고 했었습니다. 항상 작업을 할 때는 여러분 작업하는 세팅을 항상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깨끗하게 작업하는 게 되게 중요해. 자, 그리고 얘를 작업할 때는 이 뒤쪽에 색을 볼 때는 이렇게 해놓고요. 이렇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번호가 나오면 그 번호만 이렇게 쫙 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놔둔 다음에 19번 있죠? 19번 가지고 번호를 여기다가 너무 막 중구난방하지 마시고 이렇게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모를 딱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네모가 쳐졌습니까? 쳐졌죠? 그러면 이제 가위 가지고 자, 요런 자그마한 부분도 나중에 쓸 거니까 웬만하면 맞춰서 약간 크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는 거죠. 그죠? 자, 다 썼으면 얘를 또 이렇게 넣어서 제자리에다 항상 갖다 넣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를 때는 쓰레기통 이렇게 앞에 쓰라고 그랬죠? 갖다 놓은 다음에 자, 자를 때는 마찬가지 종이 앞에서 잘랐던 것처럼 선의 어떻게 바깥쪽 무슨 쪽? 바깥쪽 이렇게 바깥쪽으로 잘라라. 약간 삐뚤어져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잘 자른다고 해서 뭐 합격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깨끗하게 잘라 붙이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약간 튀어나오게 잘라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그 양면 테이프와 그 다음에 딱풀이 있거든요. 자, 딱풀을 쓰는 경우는 여러분들 그 웬만하면 이제 나중에 배색 훈련할 때 색종이 붙이는 훈련을 할 때는 이 딱풀을 붙일 거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조색을 할 때는 웬만하면 양면 테이프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딱풀을 쓰다 보면은 여기에 그 끈적끈적한 것들이 물기잖아요. 얘네 때문에 그 물감에 그 변색이 되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양면 테이프를 쓰시는 거야. 그래서 양면 테이프로 이렇게 그은 다음에, 그죠? 그러고 나서 마찬가지 얘를 여기다가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붙일 때는 어떻게 붙이라고요? 선이 안 보이게 붙여주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6번, 10번, 14번, 18번, 23번, 28번, 31번, 34번, 38번을 일단 쫙 다 먼저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쓰는 것들은 항상 어떻게 해라? 제자리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자르고 이 색종이를 자르고 붙이는 것 또한 이 시험에 여러분들이 그 일부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충분히 자르고 붙이는 연습들이 돼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붙이시면 이렇게 이제 다 붙이게 됩니다. 근데 붙일 때 어디다 붙이냐면요. 여기 요 위에다 붙이지 마시고요. 요 위에다 붙이지 마시고요. 요 번호 요 위에다 붙이십시오. 여기 이렇게 숫자가 있는 부분 있죠?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숫자가 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 붙인 것들을 가지고 각각 이런 식으로 조색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지금은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비슷하게 작업이 됐지만 명도와 채도는 신경 쓰지 않고 지금 작업하고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붙여 놓은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할 때 여러분들 일단 또 작업할 때 또 세팅을 좀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 저기 이거 포스트잇이라 그러죠. 하얀색 포스트잇입니다. 자, 이 뭐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저희는 이제 선생님이 포스트잇을 쓰라고 합니다. 얘를 하나씩 띄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빨간색을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일단 지금에서는 뭐, 자,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작업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작업이 되지 않은 상태겠죠. 자, 이렇게 주변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여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끈적끈적한 부분 있잖아요. 종이에서 이 끈적한 부분들이 이 칩 같은데 묻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끈적한 부분도 나름 물기이기 때문에 이 칩들을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항상 작업할 때 이 칩 위에다가는 뭔가를 올리거나 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전 시간에 해봤지만 종이에다 칠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검색이라는 걸 할 거거든요. 그럼 검색을 하게 되면 그냥 이 포스트잇이 없는 상태에서 돼버리면 이 시험지에 뭐예요? 묻겠죠? 이런 식으로. 선생님 얘기했지만 물론 묻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우리가 작업할 때는 웬만하면 깨끗하게 작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업할 때 이렇게 포스트잇을 좀 붙여놓고 작업을 하면 포스트잇에 뭐예요? 묻겠죠? 그리고 나서 다 작업이 끝나면 또 포스트잇을 떼어서 옆에다 옮겨 놓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 재미난 게 뭐냐면, 포스트잇을 이쪽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이쪽에다가. 그랬는데 여기다 갖다 대는 게 아니라 또 여기다 갖다 대고 있어. 오른쪽에다가. 그럼 어떻게 돼? 여기 묻잖아. 물론 그렇게 되긴 하지만 이걸 붙여놓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작업을 할 때 항상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작업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시험 장소에 가면 이 포스트잇을 못 쓰게 하는 곳도 있어요. 그 감독관에 따라서는. 근데 이 포스트잇을 붙이냐 안 붙이냐는 여러분 별로 의미가 없는 거야. 근데 단지 우리가 작업할 때 이 시험지를 좀 깨끗이 작업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요. 시험 장소에 따라서는 이 포스트잇을 못 쓰게 하시는 감독관이 있다. 그러나 뭐 못 쓰게 하면 그때쯤에는 안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때쯤 이제 어느 정도 수달이 되면 이걸 안 붙이고도 여러분들이 좀 더 깨끗하게 작업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근데 연습할 때는 좀 붙여서 작업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스크라는 걸 만들 거예요. 자, 마스크는 여러분들이 잘라놓은 이 종이, 이 칩 가지고 만드실 건데, 마스크는 뭐냐면 이제 색과 색을 검색할 때 그 색을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을 우리는 마스크라고 합니다. 자, 마스크 모양은 그냥 어떤 모양이냐? 바로 이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되는 모양. 이렇게. 그냥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얘입니다. 근데 이렇게 꼭 만드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먼저 종이 이 두 장을 이렇게 자릅니다. 그러면은 총 이런 식으로 이제 4장이 나오겠죠.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잘라놓은 2cm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대면 얘네 둘이를 검색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먼저 이렇게 두 장을 위에다 이렇게 갖다 대시죠. 이렇게. 보이십니까? 네, 그리고 나서 스카치 테이프를 쓰지 않습니다. 스카치 테이프를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제 반짝반짝거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양면 테이프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건 뭐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너무 크게 말고 딱 맞춰서, 그리고 나서 붙일 부분에다 양면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러고 나서 우리 한 장, 요거 있죠, 요거를 이렇게 갖다가 맞춰서 딱 붙여주시는 거. 너무 이 구멍이 너무 작아도 안 되고요. 너무 넓어도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붙여주란 얘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2개 되는 요 위치에다가, 반대편에다가 또 마찬가지 양면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얘와 얘 사이에 종이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모양의 이제 뭐가 만들어지겠습니까? 마스크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항상 쓰레기통을 가져오십시오 하셨습니까? 요 나머지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라서 쓰시면 되겠어요. 자,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잠깐 멈춤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잘 이해가 안 되면 멈춰 놓기를 해놓고, 강의를 또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하나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스크예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포스트잇을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스크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쓰지 않는 것들은 항상 어떻게 제자리에 놓기로 했었습니다. 항상 주변 정리는 깨끗이 하시는 게 좋아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색상 조색하기를 할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색상을 조색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색상을 조색하는 방법은 빨간색은 빨간 물감 쓰시면 되고요. 놓여지는 물감 쓰시면 돼요. 빨간색은 빨간 물감, 노란색은 노란 물감, 파란색은 파란 물감. 전 시간에 우리가 CMY라는 거 했었잖아요. 이렇게 섞어서 만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근접한 물감을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양초를 이용해서 말릴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항상 쓸 때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양초를 세워놓고 시작하라 그랬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양초를 좀 세워놓을게요. 자, 양초를 사용할 때 좀 주의할 점이 뭐냐면요. 일단 너무 가까이에 놓고 있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머리가 탈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두 번째는 그 양초의 빛을 눈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눈으로 보게 되면 눈 자체에 그 시각적으로 좀 문제가 생겨요. 예, 어떤 문제인지는 좀 생리적인 거라 잘 모릅니다. 하여튼. 그리고, 계속해서 어떠한 색을 바라보게 되면 그 조건 등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계속 바라보지 마시고 봤다가 주변을 좀 보고 이렇게 해서 순응시킨 다음에 보고 이러한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지금 빨간색 우리 요거 빨간색 색종이를 이제 조색할 건데 우리가 지금 붙인 이 종이는 이제 기본적으로 비비드예요. 비비드 레드입니다. 근데 우리 물감 가지고 완벽하게 이 비비드 색종이를 완벽히 조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도와 채도를 여러분들은 제끼는 거야. 절대로 명도, 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온리 색상만 맞추는 훈련을 하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색상을 따로 볼 줄 알고, 명도를 따로 볼 줄 알고, 채도를 따로 볼 줄 알아야 그게 바로 조색을 하는 목적이에요. 색상과 명도와 채도를 따로 보는. 그래서 지금은 색상 조색하기. 자, 여기 보시면은 선생님이 나름대로의 어떤 레시피를 정리해 놨는데 이거는 여러분 거의 옆에 거 이거 보지 마십시오. 아셨죠? 이 조색은요, 보고 느끼는 여러분의 감각을 가지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걸 보지 마시고 그 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색상 조색하기 훈련이 끝나고 나면 여기에 이제 명도와 채도를 조색하는 훈련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요 빨간색을 조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빨간색을 조색할 때 요 위에 거는 미리 다 된 거라 요거는 그냥 가려 놓겠습니다. 작업하는데 방해되니까. 자, 빨간색을 조색할 때 빨간 물감 써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항상 작업할 때는 물감을 꺼냈다가 넣었다 하십니다. 그래서 빨간색의 대표색은 뭐라 그랬었습니까? 카민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버밀리안. 요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뭐 아무거나 써도 돼요. 자, 그럼 이 빨간 색종이는 카민을 쓸까요? 버밀리안을 쓸까요?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카민? 버밀리안? 예,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버밀리안을 사용을 할 거예요. 왜 버밀리안을 쓰느냐 그러면 자, 색상 조색하기 때문에 여러분 명도와 채도는 안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검은색과 흰색 물감 쓰지 않습니다. 뭐와 뭐를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요? 검은색 물감과 흰색 물감 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온리 검은색과 흰색 뺀 나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가지 색 물감을 가지고만 조색할 거예요. 그래서
흰색을 쓰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밝아질 수가 없어요. 반대로 밝은 애는 어두워질 수가 있어요. 왜 그래? 생유혼합이니까. 자, 그래서 조색할 때 여러분들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첫 번째 원리는 빨간색은 빨간 물감, 노란색은 노란 물감, 파란색은 파란 물감. 보여지는 가장 근접한 물감을 갖고 한다가 첫 번째. 색상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는 밝은 데서 어두운 데로 가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밝은 물감에서 어두운 물감 쪽으로 가는 것이 더 유리해요. 그러면 우리가 전 시간에도 배웠지만 카민과 버밀리안 중에서 어떤 물감이 좀 더 밝다고 했었죠? 예, 버밀리안. 그러니까 버밀리안 물감을 쓸 거예요. 자, 카민 쓰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죠, 당연히. 근데 네, 돼요. 그래서 버밀리안을 쓸 건데, 자, 선생님이 지금은 색상 조색학인데, 지금은 뭐만 봐야 되냐면, 두 개의 색을 검색한다 그래요. 비교하는 걸 검색이라 하겠습니다. 자, 검색을 하게 되면, 지금은 뭐만 보는 거냐면, 색상차만 보는 거예요. 뭐만 본다? 색상차. 자, 명도차와 채도차는 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밝거나 어둡거나 선명하거나 탁하거나 이런 말은 하지도 말고 생각하지 마세요. only 색상 차가 있냐 없냐만 보면 돼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빨간색은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노란색의 속성 기미를 갖고 있고 하나는 보라색의 기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애들을 유사 색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간색을 검색하면 항상 양 옆에 색이 보이게 돼 있어요. 빨간색 애들을 검색하면 양 뭐라고요? 옆에 색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을 볼 때는 노란색과 보라색이 보이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반대로 노란색을 보게 되면 빨간색과 뭐가 보입니까? 초록색이 보이게 됩니다. 자, 초록색을 보게 되면 노란색과 그 다음에 파란색이 보이게 되고 파란색은 초록색과 보라색이 보입니다. 보라색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보인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 선생님을 보면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거야. 유사하잖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랑. 항상 잘 기억해 두세요. 바로 그런 색상차, 그러니까 엄마 더 닮았냐, 아빠 더 닮았냐를 보는 거야. 그래서 빨간색을 비교할 때는 항상 더 노랑이 보이는가, 보라가 보이는가, 항상 양 옆에 색이 보이는가, 그 보이는 것이 바로 색상차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색상 차는 only 양옆의 색이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조색을 해보자. 자, 조색할 때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제 필요한 어떤 영역을 정해서 작업을 하시면 좀 더 공간을 활용할 때 편리하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처음에 사용할 때 어떻게 쓰라고 했었어요? 자, 흔들고, 때리고, 그 다음 뭐예요? 누르고, 그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양을 얼마큼 쓰냐도 상당히 중요한데 너무 많이 써도 문제지만 너무 적게 써도 문제예요. 그래서 적당한 양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다가 가운데로, 자, 여기다가 넣고, 그 다음에 구멍을 막으라 그랬죠. 막은 상태에서 쭉 해서 놓습니다. 자, 양을 얼마큼 하느냐. 선생님이 지금 이만큼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화면상에서 본 요 정도를 대략 맞추십시오. 이것도 정해진 건 아니야. 이제 여러분이 하다 보면, 아, 이건 좀 내가 너무 썼네. 아, 이건 좀 적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요 정도의 크기를 하라고 했는데, 너무 뻑뻑하면 어떻게 하라 했었습니까? 물을 찍어서 넣어서 이렇게 하죠. 자, 그 다음에 바닥이 보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다음 너무 꽉 눌러서 하게 되면 물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끝으로 밀리니까 한 30도로 해서 살살살살 해서 안료와 미디움이 잘 혼색되도록 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칠해놨죠.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한번 칠해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가장 근접한 물감을 썼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칠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자, 그 다음 이제 말리는 거 아시죠? 자, 말리는 거는 자, 물기 있는 부분만 바람이 불면 맞고 물기 있는 부분만 이렇게 갖다 대시면 금방 마릅니다. 너무 오랫동안
되고 있으면 불이 붙을 수 있고, 물이 없는 부분은 불이 붙을 수 있어요. 불이 붙으면 그냥 물 속에다가 담그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얘를 갖다가 요 옆에다 딱 갖다 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스크를 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자, 보는 법을 가르쳐 줄게. 갖다 이렇게 댔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렇게 할 때 항상 이 마스크를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안 됩니다. 면적 대비라 그래서 면적이 다르면 명도 채도가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볼 때는 같은 넓이의 것으로 이렇게 보셔야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바라보는 각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이쪽 45도에서 보느냐, 직각에서 보느냐, 높이 보느냐, 낮게 보느냐, 또 이런 여러 상황에 따라서 색이 달라 보일 수 있어요. 선생님은 여러분의 머리는 한 요 정도 보여줄게요. 센치로 따지면 대략 한 20cm 정도. 요 높이는 20cm로. 그 다음에 볼 때는 직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직각으로 봅니다. 위에서 직각.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색종이가 약간 반짝반짝거리니까 머리통으로 그 반짝반짝거림을 이렇게 어떻게 하라? 가려놓고 그 다음에 두 개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를 비교했을 때,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 쓰세요. 자, 우리가 맞춰야 할 이 색종이를 기준색이라고 합니다. 무슨 색? 기준색. 무슨 색? 기준색. 또는 다른 말로는 목표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맞히는 얘는 뭐라고 하냐면 시료색이라 그래요.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여기다 써놓으시기 바라요. 어떻게 쓰면 됩니까?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뭐라 써 있어? 기준색, 목표색. 이건 시료색이죠. 그래서 얘네 둘이를 놓고 이렇게 맞춰 놓고 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니? 자, 기준색, 시료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준색과 시료색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 기준색처럼 돼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어쨌든 색상 차만 보는 거예요. 누가 밝고 어둡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이제 교육원에서 할 때는 뭐 밝아요, 어두워요 라는 얘기를 하면 벌금 1,000원씩 제가 받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선생님한테 밝아요, 어두워요 이제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냥 색상 차 어떻게 기준색과 시료색을 비교했을 때 어느 놈이 더 노랗거나 어느 놈이 더 보라하거나 하는 게 보이는가만 보시면 돼요. 자, 어때요? 보입니까? 보이죠? 어떻게 보입니까? 기준색에 비해서 시료색이 어때요? 노란색이 보입니다. 무슨 색? 노란색이 보여, 이쪽이. 그래, 안 그래요? 노랗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시료색이 지금 현재 어느 쪽으로? 노란 쪽. 그러니까 노란 쪽 위치, 10R 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색상차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면 이건 색상차가 있는 겁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니? 어디로 가야 돼? 이게 엄마 닮았고 아빠 닮았다 그러면 아빠 쪽으로 더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땡긴다 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요? 땡긴다. 자, 색상은요, 온리 둘이 비교했을 때 양 옆에 색이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만 보는 거고, 차이가 날 때는 그 반대편의 색 쪽으로 땡기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거로 땡기느냐? 마찬가지. 보라로 땡기거나 노랑으로 땡기시면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색상 차라는 것은 양 옆의 색이 보이게 되고, 보이게 되는 반대편의 색으로 땡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쪽에 있다면 요 왼쪽으로 당겨야 되겠죠. 그러면 보라색으로 당기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노란색은 빨강과 초록으로 당기는 겁니다. 초록색은 노랑과 파랑으로 당기는 거고요. 파랑은 초록과 보라로 당깁니다. 보라는 빨강과 초록으로 당기는. 그러니까 양옆에 있는 색으로 당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자, 기준색이 시료색이 기준색에 비해서 노랗죠? 노랗다 하면 얘는 노란 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당겨야 되지? 왼쪽으로 당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으로 당길 때 뭐로? 보라색. 잘 기억해 두세요. 어려운 게 아니야. 색상은
양 옆에 색으로 보여지는 거에 반대편의 색으로 당기면 되는 거죠. 그럼 보라색의 대표색이 두 가지가 있었죠. 우리 뭐가 있었습니까? 마젠타와 그다음 뭐가 있었어요? 머브라는 두 가지 물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색으로 당길까요? 마젠타로 당길까요? 머브로 당길까요? 자, 아무거나 당겨도 됩니다. 마젠타로 당겨도 되고 머브로 당겨도 돼. 근데 거리상 머브는 여기에 있고요. 마젠타는 거리상 약간 빨간 쪽에 가깝죠. 그러면 어느 쪽으로 당기는 게, 어떤 애로 당기는 게 좋을까 하면 마젠타로 당기는 게 좋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CMY도 했었잖아. 그때 마젠타 가지고 옐로랑 섞으면 빨간색 됐었죠. 그래서 마젠타를 주로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머브는 이 빨간색과 거리가 좀 멀어요. 그래서 거리가 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더 많이 어두워지고 탁해집니다. 가까이에 있는 애들도 탁해져요. 우리 생리혼합은 그렇죠. 그런데 거리가 멀면 멀수록 더 많이 어둡고 탁해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좀 더 가까운 위치에 있는 애로 당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자. 색상 지금 조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색상을 조색할 때는 어떻게 보여지는 색으로 조색한다. 빨간색은 빨간 물감, 노란색은 노란 물감, 파란색은 파란 물감. 색상 차는 온리 양 옆의 색만 보인다. 그리고 색상이 차이가 있을 때는 양옆의 색으로 당긴다. 그리고 밝은 데서 어두운 데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기억하시겠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자, 지금 말하느라고 이게 말랐어. 그럼 어떻게 물을 또 넣어서 또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바닥이 안 보이면 된다 그랬었어. 바닥이. 뭐가 안 보이면 돼요? 바닥이 안 보이면 됩니다. 지금 원래 선생님이 화면에 다 잡으려다 보니까 확대해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 모아서 작업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실제로 이렇게 다 이렇게 자리를 잡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좀 더 빨간색 쪽으로 당겨야 되니까 뭐 한다고요? 마젠타, 그죠? 마젠타를 이용한다 했었죠. 자, 마찬가지 흔들어주고, 당기고, 눌러준다. 다. 자, 그 다음에 옆에서 사용할 때는 이렇게 길게 뿌려준다라고 했었는데, 이 뿌리는 양들도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춰서 잘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될 거예요. 선생님은 이 물감을 진짜 많이 안 쓰는 편입니다. 선생님한테 배웠던 다른 데서 이렇게 교육받고 왔던 분들 보면 뭐 2개씩 쓰고 막 많게는 3개씩 쓰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면 되고 이제 중간에 흰색과 노란색은 좀 별도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낱개로 판매하니까요. 가까운 문구점이나 뭐 화방 같은 데 가셔서 또는 인터넷상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어서 넣어야 되는데, 자, 지금 선생님 보세요. 이 정도면 많이 찍은 걸까요? 조금 찍은 걸까요? 엄청 많이 찍은 겁니다. 이렇게 찍으면 원래는 안 돼요. 근데 왜 많이 찍었냐면은 이제 이거 하도 많이 해가지고 찍어도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 어둡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선생님이 넣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빨간색에다가 보라색을 넣으면 우리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얘가 점점 어디로 가겠어? 이렇게 보라색으로 원래는 가는데 가다가 중간에 빨간색을 딱 걸쳐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색을 넣다 보면은 생료혼합이기 때문에 어두워질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어둡거나 밝거나는 얘기하지 마. 그거는 지금 생각할 필요 없어. 온리 뭐만 맞힐 거야? 색상만 맞힐 거예요. 이 훈련이 되게 중요합니다.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연습하시는 분들도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비슷한 것 같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디까지 맞춰야 돼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봤을 때 누가 봐도 지금처럼 차이가 나면 아니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애매해요 하면 맞는 거야. 그래서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까지만 하면 돼요. 되게 잘할 필요 없어. 그냥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는데 하면 그냥 붙이세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거는 색상만 맞춰요. 근데 지금은 엄청 많은 양을 쓴 거예요.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좀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가 좀이냐 그랬어 선생님이. 자, 항상 끝으로 찍어서 이렇게 찍죠. 그 다음에 요렇게 요 정도 보이십니까? 찍은 거 요 정도가 좀이야.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이라고 하면은 거기 또 반. 그래서 요렇게 요 정도씩 넣는, 요 정도 찍는 이 느낌을 이 손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야. 막 여러분 이렇게 푹푹 찍으면 이게 좀 아닙니다. 이거 되게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선생님이 왜 해도 되느냐 그러면 이게 좀 어두워요, 둘 다. 그리고 양을 좀 많이 넣어도 되는 걸 저는 엄청 많이 해서 아니까 많이 넣어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해보면서 많이 넣어야 되는 상황과 조금 넣어야 되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면서 익혀야 됩니다. 특히 어두운 애들끼리는 어때요? 어둡기 때문에 색이 잘 변화가 없으니까 좀 많이 넣어도 되지만 특히 노란색이라든가 흰색, 연두색 이런 애들은 정말 조금씩 넣어줘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좀. 예. 자, 일단 한번 칠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 위에서부터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아까보다 좀 많이 어두워졌죠? 어두워지면서 약간 더 빨개진 느낌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자, 말릴 때는 자, 이렇게 잡고 물기가 있는 부분. 자, 물기가 있는 부분을 대면 좀 가까이 되더라도 탄다, 안 탄다? 안 탄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갖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연습할 때는 이렇게 땡겨 왔다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선생님이 촬영을 하기 때문에 자꾸 가져온 건데 그럴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놓고 그 다음 얘네들을 또 이렇게 갖다 놓고 또 이렇게 대보십니다. 자, 이렇게 대보면 자, 아까보다 어떻습니까? 아까보다. 아까보다 많이 노란색이 없어졌죠. 그 대신에 좀 탁해지고 그 다음에 좀 어두워졌죠. 근데 아까에 비해서 아까 보면 자, 노란색이었던 느낌이 많이 가셔졌죠. 이 느낌이 자, 어떤 느낌까지 갔어요? 요 느낌까지 갔죠. 근데 여러분도 화면상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약간 노란 느낌이 납니다. 무슨 느낌이 난다? 노란 느낌이 아직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요? 이제 마찬가지 마젠타를 또 찍어두죠. 근데 처음에는 많이 넣어야 되지만 점점 비슷해져 갈 때는 많이 넣어야 돼요? 조금 넣어야 돼요? 조금 넣어야 됩니다. 그럼 조금이라는 건 기준이 뭐다? 선생님이 여기에 보여줬던 자, 끝을 찍어서 요 정도가 요 정도 이런 게 조금이야. 여러분 이만큼 찍으면 이거 되게 많은 겁니다. 이거 엄청 많은 거죠. 이런 식으로 섞어서는 자, 처음에는 돼요. 처음에는. 그런데 어느 정도 거의 다 들어와서 정밀하게 들어가야 될 때는 절대 이만큼 막 학생들 보면요. 막 이렇게 막 찍어요. 이렇게 찍어도 엄청 많이 찍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찍었더라도 이 안에 숨어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찍었더라도 바로 이만큼 넣으면 안 돼. 왜? 여러분이 이 양을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더 배우겠지만 항상 찍고 나머지는 여기다 이렇게 버리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원했던 만큼 찍고 나머지 필요 없는 건 여기다가 어떻게 버려야 돼.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 절대 정밀 조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선생님의 노하우죠. 또 뭐 노하우가 아니라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자 이렇게 해놓고 자 마젠타를 더 넣어요. 근데 마젠타를 또 막 넣다 보면 도리어 보라색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편 노란색으로 또 당기시면 돼요. 물론 노란색을 넣으면 좀 밝아지긴 하겠지만 지금은 명도와 채도는 생각하지 말자라고 얘기했으니까 언니 색상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또 마찬가지 빨간색을 더 넣어서 이렇게 근데 어두워지는 것이 있는데 이제 물론 명도 채도는 최대한 맞춰 볼 거예요. 맞춰 볼 거지만 꼭 맞출 필요는 없어요. 최대한 맞춰 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칠한 다음에 자 결이 안 생기게 그리고 너무 넓게 칠하지 말라 그랬었죠. 지금 선생님 정도가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려 볼게요. 자 양초가 좋은 점이 금방금방 말리는 거예요. 이것도 자연 건조 시키려면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물에 때 그 물 자국 있죠? 그 물 자국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양초를 이용하는 거죠. 자, 갖다 놓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보면 자, 아까보다 훨씬 더 많이 비슷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떻게 하라고요? 직각으로 보시고 약 20cm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반짝거리는 거 없어요? 봤을 때 어느 정도 약간 뭐 아른아른 노란이 보일 듯 말 듯 하면 그냥 그거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최대한 비슷한 그러니까 집에서 하실 때 문제점 맞는지 틀린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건데 일단은 지금은 사실 명도와 채도를 맞추지 않다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충 육안으로 봤을 때 거의 이게 틀린 것 같고 맞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느낌까지만 조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이걸 자를 때는 필요 없는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버리시고요. 요것만 딱 남겨놓고 뒤에다가 네모를 쳐야지 이 위치를 잡기 편합니다. 그래서 잘라서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밝아집니다. 이것도 예전에 거의 뭐 몇 개월 전에 했던 거라서 다 많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색상은 거의 지금 화면에서 보면 비슷하죠. 단지 좀 더 채도가 높거나 밝거나 하는데 이 훈련은 말씀드렸듯이 명도 채도는 안 맞추는 거예요. 최대한 맞춰보는 것까지 하는 거다 했었어. 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 지금은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 조색이라는 것은 색상과 명도와 채도를 물감뿐만 아니라 모든 색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다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색의 특징들 그리고 각각의 색의 어떠한 것들을 다 분석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요리로 얘기한다면 색채 재료들의 각각의 특징들, 맛들, 영양분들을 다 분석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색상, 명도, 채도를 여러분이 조색하게 되면은 초보자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색상 별도 훈련해보고 그 다음에 명도와 채도를 별도로 각각을 따로 훈련을 해보는 그런 식의 훈련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훈련이다? 색상 조색하기다. 그러니까 명도와 채도는 신경 쓰지 말아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 조색할 때는 이 포스트잇도 마찬가지로 옆에다가 이렇게 옮겨 놓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 포스트잇을 쓰는 이유는 뭐라고요? 종이에 이렇게 검색할 때 뒤에 있는 부분들을 포스트잇으로 대고 해야 시험지에 묻지 않아요. 그래서 쓰는 겁니다. 안 써도 상관없는데 선생님은 웬만하면 시험지를 좀 깨끗하게 작업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작업하고 나면 나름대로 자기의 포트폴리오가 되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 물감을 다 쓰면 어떻게 하라 했었죠, 선생님이? 자, 다 쓰면 여기 한번 빨고, 그죠? 여기 한번 빨고, 여기다 한번 빨고, 여기다 빨아서 놔두고,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물을 갖다 쓰는 거로 쓰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종이 팔레트를 다 쓰면요, 이거는 버릴 때 이렇게 반을 접어서 종이를 버려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조색하는지 선생님이 이제 말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물감 쓰고 나면 다시 항상 집어 놓고요, 냉장고에다가 음식 놓듯이 넣어 놓고요, 작업할 때 필요한 것들만 꺼내 가지고 작업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주황색을 조색을 해볼 거예요. 자, 주황색을 조색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일단 2차 색이니까 먼저 빨간색 애들 대표 뭐가 있습니까? 버밀리안과 카민이 있다. 자, 그리고 위치는 카민은 약간 보라 쪽, 버밀리안은 약간 어디 노란 쪽, 이렇게 위치에다 갖다 놓으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초보자들은 차근차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막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 물감의 어떤 특징들 그리고 원리 이런 걸 이해하면서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빨리 해가지고 그냥 하려 하지 마시고 이해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노란색 쪽은 뭐가 필요하죠? 미들 옐로와 레몬 옐로. 자, 미들 옐로는 중간 정도, 레몬 옐로는 거의 노란 연두 쪽 위치에 있는 애라고 얘기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 주황색을 조색하려면 자, 어떤 걸 사용해야 될까요? 자, 버밀리안과 그 다음에 미들 옐로, 얘네 두 개를 사용할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끝에 거 얘네 둘 쓰면 안 되나? 돼요. 그럼 얘는요? 얘네 둘은? 돼요. 얘네 둘은 다 됩니다. 그러나 최대한 가까운 위치에 있는 애들로 하는 것이 명도와 채도를 맞추는 데 편리합니다. 거리가 멀면 멀수록 더 탁해지고 더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상관은 없어. 아셨죠? 어차피 지금은 색상을 맞추는 거.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가까운 애들로 쓰자. 그래서 얘네 둘이는 좀 쉬고 얘네 둘 가지고 조색을 하자. 그러면 처음에 밑에다가 처음에 깔아서 사용하는 애를 뭐라 그랬죠? 우리 전전 시간에 베이스다라고 했었습니다. 뭐라고 했었다? 베이스. 그래서 얘네 둘 중에 누구를 베이스로 쓸 것이냐를 또 결정해야 돼요. 근데 베이스는 항상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밝은 데서 어두운 데로. 그러니까 노란색을 밑에다 깔아놓고 버밀리안을 넣어주는 것이 좋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한번 해보자. 자, 흔들고
흔들고 그 다음에 때리고 해서 여기다 또 풀어줍니다. 이거는요 지금 보이십니까? 지금 이거는 물감이 아니에요. 거의 보면 이게 물만 나온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조색 능력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물감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용하기 전에 많이 흔들어주고 마찬가지 때려주고 눌러주고 이렇게 해줘야 아래쪽으로 충분하게 색료들이 내려가서 구멍을 막고 짤 때 제대로 나오게 됩니다. 됐나요? 자, 나왔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마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너무 크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양 조절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라고? 붓과 그 다음 종이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돼.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물감을 다른 데서 막 2개씩 쓰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처럼 5호가 아니라 6호, 7호부터 쓰고 엄청 크게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빨간색. 여기에 이미 끝난 애들은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새로 짜서 쓰세요. 아끼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많이 안 짜도 돼요. 왜? 노란색이나 흰색, 연두색 이런 애들은 되게 밝거든요. 만약에 흰색과 노란색이 있으면 누굴 베이스로 놔야 될까요? 네, 맞아요. 흰색을 베이스로 놓습니다. 그러면 노란색과 그린을 놓으면 맞아요. 그린을 베이스를 놓습니다. 그러면 그린과 버밀리안을 두면 누구를 놓을까요? 맞습니다. 여기 바로 그린을 놓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밝은 애들을 먼저 베이스. 물론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고 뭐로 하든 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빨간색 할 때는 여러분들 엄청 많이 찍으면 이 노란색은 이 재현성이 되게 좋아요. 되게 연약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예민한 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찍을 때 이만큼 찍으면 엄청 많이 넣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다 이만큼 찍더라도 넣으면 안 되고 살짝 찍어서 놓고 나머지는 여기다 이렇게 버려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한번 칠해 보면서 변화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변화를 어떻게 해야 된다? 봐야 된다. 그랬더니 봐요. 조금 넣는데도 꽤 많이 변하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조금씩 넣어서 변화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두울 때 넣었던 양, 밝을 때 넣는 양, 이게 되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색할 때 바로 그 넣는 어떤 양의 감각 같은 것도 익히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놓다 보면은 최대한 어떤 색으로 변해 갑니까? 이 주황색으로 변해 가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그냥 여기 색을 맞춰서 이 색을 맞추기는 어려워요. 자, 그리고 거의 다 들어왔을 때는 자, 이렇게 했다가 찍고 어떻게 나머지는 여기다 버려주셔야 돼요. 에라이! 그리고 확 집어넣으면 이제 작살 나는 거죠. 자, 몇 번 안 넣었는데도 거의 주황색이 돼버렸죠. 이렇듯 이 노란색과 흰색 같은 애들은 상당히 어떤 애들이다? 예민한 애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팍팍 넣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칠해서 검색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한다? 검색. 자, 마르지 않으면 색이 달라요. 마르고 나면 좀 더 밝아지고 한다 했었죠. 그래서 항상 말리고 검색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종이 팔레트도 웬만하면 자 붙여주시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보는 쪽이 뭐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볼 거면은 이쪽에 붙여주시면 되겠고 이쪽으로 볼 거면 이쪽에다 붙여주시면 되겠죠. 아니면 반대편을 보고 오면 반대편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갖다 놓고 그죠? 자, 기준색과 실효색을 갖다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자, 그럼 얘는 뭘 봐야 됩니까? 둘이 비교하면 아버지가 빨강이고 엄마가 노랑이었으니까 누구 더 이 기준색이 얘에 비해서 누가 더 많이 보여요? 그렇죠. 빨간색이 보이죠? 그럼 그 보이는 색 넣으면 되는 거야, 그냥. 그냥 보여지는 색을 넣으면 돼요. 그럼 이제 많이 비슷해졌으니까 한 번에 파 이렇게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작살 나는 거죠. 자, 항상 마지막에서 특히 얘네들은 조금만 이렇게 아이고 안 보이죠? 자, 이렇게 조금만 찍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된다? 버려야 돼. 그리고 나서 거의 이렇게 노랗고 밝은 애들은 조금씩 넣어가면서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보면 명도, 선생님이 명도는 보지 말랬죠? 자, 이렇게 보면 자, 명도라는 건 뭐냐면요. 밝기를 나타내는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기 색용합에서는 어떤 빛의 밝기가 아니에요. 뭘 보는 거냐면 누가 더 흰색이 더 많아 보이는가를 보는 건데 지금 보면
요 시료색이 좀 더 밝죠. 그럼 얘를 어둡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색상만 맞추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약간 어두워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신에 검은색과 흰색 쓰지 않기로 했으니까 검은색과 흰색 쓰지 않고 얘를 어둡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뭘까요? 얘를 어둡게 하는 방법은 바로 첫 번째 방법은 보색을 쓰는 겁니다. 뭘 쓴다? 보색을 쓴다. 뭘 쓴다? 보색을 쓴다. 자, 이거 보색이 뭐예요? 서로 보완해 준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뭐 반대 위치에 있는 색이다 이렇게 배웠잖아. 근데 맞아요. 맞긴 맞는데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색을 보색인데 그럼 반대색 그려야 되잖아. 근데 왜 보색이라고 하냐면 서로 뭐 해준다? 뭐 해준다? 보완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완해준다. 뭐 한다? 보완해준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빨간색과 노란색이 만나면 빨간색과 노란색이 만나면 뭐가 되죠? 주황색이 되죠. 그 얘기는 뭐야? 빨간색이 자기의 색이 없어지고 주황색이 되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좋아요? 나쁘죠. 빨간색은 계속 빨간색이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노란색도 마찬가지 뭐가 돼요? 주황색이 되죠. 이렇게 빨강이라는 남자와 노랑이라는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면 아줌마 아저씨로 새로운 사람이 돼요. 남자들은 총각 시절의 삶을 누리면서 결혼하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고 싶어하고 아가씨는 아가씨로서의 삶을 그대로 누리면서 결혼해서 부족함을 채우려고 대판 싸우죠. 예, 그러다가 서로 포기해서 이제 아줌마 아저씨가 되는 거야. 얘네 둘이는 유사색이잖아. 그러니까 색상이 변하지. 그런데 반면에 빨간색과 청록색 얘네 둘이 만나잖아요. 얘네 둘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처럼 중간색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냥 빨간색은 빨간색이 유지가 되면서 색상은 그대로 있으면서 명도와 채도만 변해요. 다음 시간에 우리 보색에 대한 부분을 한번 실제 그런지 훈련해 볼 건데 일단은 빨간 색상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뭐만 명도, 채도만 변하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 보색이지만 빨간색과 연두색 얘네 둘도 보색일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보색입니다. 왜? 얘랑 만나면 주황색이 안 나오거든. 거의 반대 위치에 있지만 약간 이렇게 위치가 좀 약간 틀어져 있더라도 색상은 안 변하고 명도와 채도만 변하는 관계를 우리 뭐라고 한다? 보색 관계라고 한다. 근데 사실은 보색은 어둡게 하는 애가 아니죠. 채도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덤으로 모두 같이 어두워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보색을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검은색을 넣어가지고 어둡게 해야 되는데 검은색을 쓰지 않고도 어둡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다? 보색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자 노랑과 파랑은 서로 원래는 뭐 이렇게 선생님이 거놓은 것들은 보색을 나타내는 건데 노랑과 파랑은 원래는 보색인데 우리 물감 가지고 서로 조색하잖아요. 그러면 전 시간에 했었잖아. CMI. 변했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물감은 이제 실제 이론상에서는 노랑과 파랑은 보색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물감은 노랑은 파랑이 보색이 아니라 보라가 보색이에요. 뭐라고요? 노랑의 보색은 뭐라고요? 보라입니다. 보라. 반대로 보면 파랑의 보색은 뭐겠어요? 주황 쪽이 빨강이 보색이 됩니다. 우리 사용하는 물감만 그런 거야.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노란색에다가 파란색을 넣잖아요. 했었잖아. 뭐로 바뀌었어? 연두색과 초록색 이쪽으로 색상이 변했잖아. 보색은 뭐라고? 색상이 변하면 보색이 아니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만 외우자. 노란색의 보색. 그러니까 원래는 파랑인데 우리 물감은 노란색의 보색은 보라. 그 다음에 파란색의 보색은 주황이다. 이렇게만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마주 보고 있으면 다 보색이야. 그럼 얘 해볼까? 빨간색 보색은 그렇죠. 얘죠. 초록, 청록. 그 다음에 주황의 보색은 파랑. 노랑의 보색만 보라. 자, 연두의 보색은 보라. 초록의 보색은 자주 보라. 얘도 빨강. 얘는
주황, 파랑만 주황, 보라는 연두.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지금 선생님 교재에 나와 있는 바라보는 애들이 다 그냥 보색이야. 단 노랑만 보라, 파랑만 빨강, 이렇게 주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마주 보고 있으면 다 보색이야. 빨강은 예, 주황은 예, 노랑만 예, 파랑은 또 예, 얘는 예, 얘는 예, 얘는 예, 얘는 예. 노랑만 옆에. 나머지는 보고 있는 애들이 보색이다. 그래서 우리 노파, 빨라 요것이 보색이다가 이론인데 실제 물감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색을 하다 보면 내가 조색한 것이 뭐 색상만 맞으면 붙이시면 되는데 좀 명도도 한번 맞춰보고 싶은데 근데 검은색 쓸 수 없잖아. 그러면 보색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보색을 쓰게 되면 문제점은 채도가 떨어져요. 뭐가 떨어진다? 채도. 자, 일단은 첫 번째 방법은 보색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 방법은 양 옆에 어두운 물감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를 우리는 버밀리안과 미들 옐로우를 썼잖아. 그지? 그런데 얘를 좀 어둡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카민을 쓰는 거예요. 뭘 쓴다? 카민. 카민은 어때요? 얘보다 어둡죠? 그 다음 옆에 있는 노란색이 옆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라이트 그린. 그러니까 주황색을 어둡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양 옆에 물감을 많이 넣어야 될까요? 조금 넣어야 될까요? 네, 조금씩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 방법이 바로 색상 조색하는 방법이야. 어려운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안 어려워. 쉬워요. 자, 지금은 무슨 훈련이다? 색상 조색하기다. 색상을 조색한다는 것은 명도와 채도를 생각하지 않는다. only 뭐만? 색상만 조색한다. 색상이라는 것은 색상차만 본다. 색상차는 뭐다? 아까처럼 빨간색은 노란색과 보라색이 보이게 되고, 노란색은 빨간색과 초록색이 보이게 되고, 초록색은 노란색과 파란색, 파란색은 초록과 보라, 보라는 빨간과 파랑이 보인다. 그래서 양 옆에 색이 보이면 그건 색상차가 나는 거다. 나면 어떻게 한다? 그 반대편의 색으로 당기면 된다. 어떤 색이든 좋다. 단 가까운 물감으로 당긴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밝은 데서 어디로? 어두운 데로, 베이스가 밝은 데서 어두운 데로 조색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밝은 애들은 양을 좀 더 조금씩 넣어줘야 된다. 그리고 검은색과 흰색을 쓰지 않기 때문에 어둡게는 할 수 없다. 밝게는 할 수 없지만 어둡게는 가능하다. 어둡게 하는 방법은 뭘 쓴다? 보색을 쓴다. 보색은 서로 보완해 준다라는 뜻이다. 보완하다는 의미는 뭐다? 색상은 안 변하면서 명도와 채도만 변하는 관계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양옆에 어두운 물감 쓰는 거. 요 기술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는데 이제 교육원에서는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해주는데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명도 채도는 거의 신경 쓰지 마시고요. 색상 차가 거의 안 나는 것 같다고 싶으면 그냥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붙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주황색은 그렇게 하고요. 자, 이제 노란색을 조색할 때는 무슨 물감 써야 돼요? 그쵸? 노란 물감 쓰시면 돼요. 자, 안 쓰는 것들은요, 그때그때 바로바로 여러분 제자리에다 놓고 하세요. 다 꺼내놓고 하지 마시고요. 작업하는 위치에 막 지저분하게 놓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더 손해입니다. 지금은 선생님이 설명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실제 작업할 때는 그냥 어떻게 이렇게 놓고 여러분들은 작업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바라보는 각도는 한 20cm 직각 가까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노란색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미들 옐로나 레몬 옐로 중에 어떤 것든 좋은데 레몬 옐로는 약간 연두기 때문에 노란색을 베이스로 놓고 시작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일단 얘를 칠해보란 말이야. 그러고 나서 검색을 해보면 어느 한쪽이 약간 빨갛거나 연두하거나가 보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양옆에 당겨야 되죠? 그럼 얘는 뭐로 당겨야 될까요? 양옆에 빨간색인 버밀리안이 좀 더 가깝고
그 옆에 있는 라이트 그린이 좀 가깝겠죠. 얘네 둘 가지고 얘를 땡기는 거예요. 선생님 노란색에 빨간과 연두 들어가나요? 들어간다 그랬잖아. 여러분 모든 색은요 빨주노초 파남보 다 들어가 있다니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노란색 근데 얘네는요 정말 조금만 넣으셔야 돼요. 좀 얘기했었죠? 좀 얘기했었죠? 정말 조금씩 넣어야 됩니다. 좀은 그 점 얘기했었어. 집에서도 마찬가지야. 많이 넣어도 괜찮아요. 실수를 해보면 실수한 후에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익히고 배우면 되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양옆으로 얘네를 당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좀 더 어두워지고 싶다 그러면 그 옆에 더 어두운 애가 누가 있습니까? 비리디안이 좀 어둡고 그 다음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카민 있죠? 얘네를 더 넣어주시면 어둡게 가능해요. 또는 얘의 보색이 뭐라고요? 파랑이 아니죠? 머브죠, 머브. 요 머브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만드는 방법은 기계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색을 넣어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하면서 익히는 데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노란색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많이 안 들어가요. 얘만 넣고 그 다음에 상황 봐서 버밀리안이랑 라이트 그린을 살살살 넣어 가시면 이 색이 나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노란색의 둘은 진짜 골 때리는 색이에요. 얘네들은 남이 들어오면 되게 금방 바뀌고요. 반대로 얘가 들어가는 애들은 좀 밝게 만들고 그리고 색상을 잘 못 당겨요. 그래서 얘네들 가지고 당기는 것보다는 항상 이 라이트 그린과 버밀리안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연두를 조색을 해보자. 그러면 미들 옐로우 있고요. 레몬 옐로우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그린은 약간 연두 쪽, 그 다음 비리디안 이렇게 있겠죠. 그럼 어떤 색과 어떤 색을 가지고 조색을 해야 될까요? 자, 일단은 먼저 레몬 옐로우를 베이스로 해서 라이트 그린을 깔짝깔짝 넣게 되면 요 비슷한 색으로 가긴 가겠지만 상당히 밝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노란 느낌보다 연두 느낌이 많이 날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 미들 옐로우를 또 넣어줘 버리면 계속 밝아지고 저쪽 이 노란 쪽으로 안 당겨져요. 자, 노란색을 넣는데 노란 쪽으로 안 당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노란색을 넣어서 자꾸 이 연두를 자꾸 이렇게 당겨야 되잖아요. 여기 베이스에서 얘를 넣어야 되겠죠? 노란색 넣고 얘를 넣고. 그런데 넣다 보면 많이 연두해질 거예요. 그러면 노란색을 넣어서 다시 당기려고 해도 연두가 노래지지 않을 때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노란색 바로 옆에 있는 버밀리안을 넣어야 됩니다. 자, 옆에 있는 애가 당기는 건데 그 옆에 있는 애가 당겼는데 안 당겨지면 뭐로? 그 옆에 있는 애로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랑으로 안 당겨지면 얘로. 알겠죠? 또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얘네가 안 당겨지면 얘를 넣는 거예요. 아셨죠? 다시 한번 보자. 색상은 색상 차만 보는 거다. 명도와 채도는 보지 말아라. 양옆의 색상이 보이는가만 본다. 빨간색은 노란과 보라가 보일 것이다. 그러면은 보이는 반대편의 색상으로 당긴다. 온리 색상 차만 봐라. 밝은 데서 어두운 데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검어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보색과 양옆의 어두운 색이다. 그리고 옆에 있는 색으로 당기는데 안 당겨지면 또 그 바로 옆에 있는 색으로 당겨보면 된다. 그리고 어두운 애들은 좀 많이 넣어도 되지만 밝은 애들을 넣을 때는 정말 조금씩 넣어줘야 된다. 조색을 통해서 그 넣는 양을 익히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각 색상마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습니까? 예, 초록이죠. 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 라이트 그린과 비리디안 가지고 조색을 하시면 돼요. 라이트 그린을 놓고 비리디안을 살살살살 넣으면 약간 어느 쪽으로 이쪽 파란 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반대편에 노란색으로 살살살살 당겨 주시면 얘가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자, 만약에 좀 밝다 싶으면 얘 보색은 뭐예요? 마젠타죠? 얘를 섞거나 양옆에 약간 어둡다고 생각되는 애들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청록이죠. 청록은 보세요. 비리디안, 라이트 그린, 그 다음 파란색의 대표색은 뭐예요? 코발트 블루와 셀러리안 블루가 있죠. 자, 셀러리안 블루가 약간 파란 쪽, 얘는 보라 쪽이죠. 그럼 누구와 섞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셀러리안 블루와 비리디안을 해야 되겠죠. 그죠? 가까운 쪽. 그럼 누굴 베이스로 놔야 돼요? 밝은 쪽. 그쵸? 셀러리안 블루를 넣고 얘를 살살살살살살 넣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너도 좀 어두워지고 많이 탁해져요. 상관없어요. 온리 색상만 보시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양옆에 색도 넣을 수 있고 보색인 빨간색, 카민보다는 버밀리안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파란색은 셀러리안 블루를 기준으로 해서 옆에다 코발트 블루와 반대편에 있는 비리디안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코발트 블루는 일단 코발트 블루로부터 시작하고 머브는 머브, 마젠타는 마젠타를 칠해놓고 양옆에 색을 넣어서 당기시면 됩니다. 왜? 비슷한 애들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색상 훈련은 여러분들 명도와 채도까지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냥 육안으로 보시고 비교했을 때 어둡고 밝고 선명하고 탁한 건 제끼란 말이야. 그거는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정말 보고 싶을 거야. 아마 보면 막 밝기도 맞추고 싶고 어둡기도 물론 최대한 명도와 채도는 최대한 맞출 수 있을 때만큼만 맞추세요. 그건 상관없어. 온리 양 옆에 색을 비교했을 때 색상 차가 있냐 없냐만 보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하나씩 한번 보자. 좀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얘는 어떻습니까? 약간 얘가 노랗죠? 노랗습니다. 약간. 그렇죠? 얘는 원래 마젠타가 더 들어가야죠. 그런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서 말라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정확하게 맞추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원리를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얘는 얘가 좀 탁하죠. 그리고 약간 노래 보입니다. 그죠? 하지만 좀 비슷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자, 비슷한 것 같지만 비슷하죠. 비슷한데 얘가 좀 탁하죠. 근데 그 상관없어. 색상차로 본다면 얘가 진짜 조금 빨개 보여요. 근데 상관없어. 이 정도면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얘도 거의 비슷하죠. 예, 비슷한데 얘가 조금 밝고요. 채도가 높죠. 그러나 색상에선 크게 차이가 보여 안 보여? 약간 뭐 파란색이 보일 듯 말 듯한데 이 정도면 돼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좀 노래 보이네. 그지? 그죠? 얘가 좀 파래 보여. 그러니까 파래 보이니까 뭐예요? 이쪽에 셀러리안 블루로 당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얘를 보게 되면은 많이 탁하죠. 근데 탁한 거 신경 쓸 필요 없죠. 색상으로 본다면 뭐 거의 비슷하지만 얘가 약간 더 파란 느낌이 나요. 괜찮아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뭐 엄청 채도가 떨어졌죠, 얘는. 그죠? 예, 그리고 얘가 약간 노란 느낌이 납니다. 그린 느낌이 나죠. 얘에다가 비리디안을 살짝 넣었어야 되는 거고요. 자, 얘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이쪽이 좀 채도가 낮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온리 색상차. 색상차를 본다면은, 얘가 약간 이쪽, 머브 쪽이에요. 그래서 더 넣어야 되죠. 이 정도면 돼요.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좀 더 어때요? 밝죠? 밝고 약간 보라 쪽, 이쪽 빨간 쪽이 더 많아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비슷하긴 한데 비슷하죠. 예, 비슷한데 얘가 약간 빨갛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완전히 이건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렇게 변색된 거지만 이렇게 멀리서 보면 비슷하잖아요. 완전히 똑같이 맞히는 훈련 아닙니다. 명도와 채도까지 맞히는 훈련이 아니라 맞힐 수 있는 만큼만 해보고 지금은 무슨 훈련하기다? 색상 조색하기다. 그러니까 온리 색상만 맞추면 되는 거야. 색상 차만 보는데 색상 차라는 건 양 옆에 색이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은 빨간 물감, 노란색은 노란 물감, 파란색은 파란 물감으로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색상을 맞춰보는 훈련이 이제 대충 되면 이 원리가 이해되면 그 다음에 뭐 명도와 채도를 조색하는 방법만 배우면 기본적으로 조색 훈련은 끝나는 거예요.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좀 더 고생을 하시겠죠. 그렇지만 하면서 그러니까 틀려도 괜찮아요. 그러면 왜 틀렸는지를 고민해보고 그러다가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색상 조색하기 훈련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페이지가 10페이지죠. 10페이지. 이거 되게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 색상 조색하기가 완벽하게 이해가 돼야 이후에 명도와 채도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빨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셨죠?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요 레시피 안 봐도 됩니다. 색상 조색하기는 온리 색상 차만 봅니다. 색상 차란 양 옆에 색이 보입니다. 빨간색은 보라와 노랑, 노랑은 빨강과 초록, 초록은 노랑과 파랑, 파랑은 이렇게.
그래서 양옆의 색이 서로 비교했을 때 어떻게 기준색과 이거 외우세요. 기준색, 목표색, 실효색이 서로 비교했을 때 차이가 어느 쪽에 더 보이면 색상 차이가 나는 거야. 그건 어떻게 보이는 색의 반대편에 부족한 색을 넣어서 땡기면 되겠다. 땡긴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밝은 데서 베이스를 밝은 데서 어두운 데로 가자. 그리고 색상만 하지만 맞출 수 있다면 명도, 채도 맞히는데 검은색, 흰색 안 쓰고 맞히는 방법은 첫 번째 보색을 쓰는 방법이다. 보색이보다 서로 보완해주는 관계다. 노란색의 보색만 머브, 파란색은 주황. 얘네만 어때요? 그렇고 나머지는 다 보여지는 애들이다. 그리고 양옆에 어두운 물감들을 첨가해서 어둡게 하는 방법이 있다. 요게 기본 색상을 조색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한 번 더 강의를 들으시고요. 그리고 실습을 해보십니다. 해보다가 안 되거나 정말 미치겠다. 그럼 선생님한테 연락해서 우리 특히 영상 강의 듣는 분들은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한번 실험해 본다고 생각하고 요리하는 거거든요. 음식 재료를 섞어서 맛을 만들어 보듯이 해보면서 아, 빨강은 이렇게, 주황은 이렇게 나오는구나를 익히고 아는데 시간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제해서 정해진 사이트에 올려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